60 항쟁 33주년 기념식 함께 보셨는데요. 그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념식 중계를 전해드리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죠. 네. 배은심 여사의 편지 낭독 보셨고 네. 또 그다음에 훈장, 12명의 유공자에 대한 훈장이 수여가 되는데요. 이제 33주년 됐습니다. 네. 우리 민주화 운동에 상당히 큰 족적을 남긴 사건이었었는데, 자, 이 시점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사실 대한민국이 이 2차 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룬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적인 성과를 상당히 이룬 나라로 상당히 세계적인 칭송을 받았습니다만 예.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서 사람의 인권이 탄압당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상당히 좀 훼손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1987년 60항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의해서 민주주의도 쟁취하는 그런 유례 없는 그러한 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987년 60 민주항쟁의 성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소위 말하는 군정을 종식하고 이 민주주의의 제도를 완전히 뿌리내리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출발점이 지금 벌써 3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네. 사실 그동안 민주화가 완전히 가면 지금 우리가 정착됐느냐 꼭 그렇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이래 후퇴도 있었고 반동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또 이 지금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이러한 이 의미를 되새기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지금 그 민주화에 힘썼던 분들한테 국가 유공자로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포장 같은 건 있었습니다만 네네. 이번에 훈장을 수여한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한열 여사의 그 어머님 배은심 여사를 비롯해서 또 이 박종철 여사의 이 부친인 고 박정기 선생을 네. 비롯한 이 총 13분의 그 민주화 유공자들한테 그러니까 훈장을 수여함으로써 이 지금 그 지난 그 6월 6일이었죠. 그러니까 천충일 추념사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모든 희생과 국가를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하나의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좀 더 공고해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 사건을 우리가 말로만 사실은 뭐 기린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실제로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오늘 이제 최초로 훈장을 이제 포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너무 때늦은 감이 있죠.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날개다 이런 얘기면 다 하는 얘기고 네.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것 같지만 이게 네. 보완관계인데 우린 지나치게 이제 어느 한쪽이 치우친 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기리고 이러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에는 민주화에 대한 그 운동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잘못된 용어들이 있어요. 아직도 네네. 운동 세력, 운동권. 그만큼 민주화 인사들에게 훈장이 늦게 됐다는 거는 그만큼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 며칠 전에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만 네. 호국 영령, 순국 선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민주 인사란 말이 거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 그리고 이제 호국 거기 민주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그 아주 폭압적인 정권,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들, 물론 그때 이제 산업화라는 성과를 봤습니다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어요. 인권이 탄압되고 배제되고 노동은 억압되고,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노동이 배제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전 그 잔재가 이제야 비로소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그 유족들에 대한 훈장이 뒤늦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87년도에 이제 앞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이른바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어요. 지금도 지금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거는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겠으나 네. 우리 사회가 여전히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적 정의의 문제 이런 것들은 아주 너무나 미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게 이른바 실질적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거다 이런 얘기. 근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지금 기념식사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째 참석하는 거고 현직 대통령으로 남영동 대검문시에서 참석은 처음입니다. 네. 예.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여기가 아니었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기념식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담을 나누는 중간중간에 현지 상황도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1987년에 60항쟁, 33년 전의 네. 일이라 기억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영화를 통해서 1987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1987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1987년 사항은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때는 복학생 신분이었는데요. 87년 이 4월 달에 사실 그동안 86년도에 이제 이 민주화의 개헌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4.13 호원 조치라는 것을 당시 이 전두환 정권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은 하지 않고 예. 그 기존 헌법을 그대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 거기에 따라서 6월 10일 날 그때 여당이었던 민정당, 민주정의당이 그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날이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직접 우리 손으로 지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예.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로 6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대규모 항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예. 저도 그 현장에서 앞장서서 예. 했다고는 말하지는 못합니다만 예. 나름대로 현장에 참여를 계셨군요. 했습니다만 예. 그때 상당히 진짜 민주화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상당히 민주주의,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먼저 시위가 촉발됐고 그 지도부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들어가서 농성을 함으로써 민주화 열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갔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그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참가 대중에게 노출된 하나의 이 시발점이 바로 60항쟁입니다. 예. 당시 부산에서 있었던 지금 이 국민투쟁운동본부에 집행부로 참여를 했고요. 예. 그때 당시에 부산에 또 한 분이 이 체류탄으로 희생을 당합니다. 예. 이 희생 당했을 때 그분의 성함이 이태춘 여사인데요. 네. 그래요. 그분의 장례식을 사실상 주도하다시피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그 바로 옆에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인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당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도왔고 이태춘 여사의 관련된 소송을 나중에 문재인 변호사가 다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사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60항쟁 때 동행했던 영광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다고 오늘 방금 기념식사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아마 어떻게 보면 인권 변호사 문재인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각인되고 그것이 향후 다음에 나가서는 정치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1987년엔 60항쟁 일어난 사건 배경을 저희가 이제 자막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훑어봤습니다만은 그 해에 1월달에 박총철 그렇죠. 군에 대한 치안본부에서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어떤 기폭제가 됐었다고 할 수 있겠죠. 봐야죠. 그 당시에 87년도 1월 13일, 14일이었어요. 13일, 14일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에 예. 이제 그 치안본부 대공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연행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고문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 당시 물고문이라고 안 그랬던 거거든요. 경구 압박에 의한 질식사.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밝힌 게 정의구현 사재단이거든요. 예. 5.18 민주화 기념식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10일 날 규탄대 갖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6월 9일 날 연세대 경영학과 당시 이한열 군이 이제 최루탄을 맞고 나중에 7월 5일 날 사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박정철 군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게 기폭제가 된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차 교수 말씀처럼 4.13 호원 조치. 국민들은 직선제 쟁취를 외쳤는데 그 당시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전두환 씨는 헌법 수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달에 박정철 여사가 죽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이 호원 조치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80년도에 이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짓밟고 예. 집권했던 정권이었잖아요. 7년 동안 국민들이 부단하게 저항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억눌렀던 게 군합발로 사실은. 예. 그 7년 동안 쭉 그게 숙성됐던 거죠. 그러니까 박정철 군의 이 사망 사건은 그런 데 한 기폭제가 됐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에 이제 계속 이한열 학생이 죽고 6월 9일 날 이제 이한열 씨가 그다음에 학생이 이제 철타 맞고 6월 10일 날 이 규탄대회가 열리는데 이 6월 10일 날 규탄대회는요. 이 민주대항쟁은 오늘입니다만 네. 왜 의미가 있냐면 이른바 민주화 세력들 그리고 지식인들 저항적인 대학생들이 아니고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는 사람들, 이른바 이 일반 시민들,
넥타이 부대로 상징되는 거죠. 네네. 그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예. 저는 뭐 이제 대학을 이미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예. 제 기억이 나는 게 시청 앞에 제가 있는데 이건 정말 혁명이다. 이것만 단순한 시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정말 다 6월달에 더웠잖아요. 팔 걷고 나와서 그 이른바 셀러리맨들이 그게 60민주대항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국가 권력을 할 수 없는 그런 다음에 이제 6.29 선언이 있었죠. 예. 노태우 당시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전두환이가 이제 굴복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해 12월에 13대 대선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87년도 이때는 1월 달부터 마지막 12월에 대선 13대 대선까지 정말 숨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고 이게 1987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화 얘기 나오니까 또 생각나는 게 변호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거기 전 지금 그 대사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데 국가는 곧 국민입니다라고 이제 송강호 씨가 얘기를 해요. 그 드라마 대사가. 근데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는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국가는 곧 국민인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시민들 일반에게 아직도 많이 이렇게 내재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란 그렇게 무섭고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오늘 이 60민주대항쟁은 아직도 인식들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 단순한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고 앞으로 진행될 역사입니다. 이런 건 진보주의건 보수주의건 정말 우리가 과거사와 더불어 가지고 워낙 우리 역사가 왜곡돼 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 왜곡된 얘기들 많이 해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위안부 존재를 부인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오늘 60민주항쟁 33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념식이 열리고 있는 곳이 민주인권기념관입니다. 예, 과거에 남영동, 예. 지금 잘 알다시피 남영동 대공분실로 맞습니다. 불려졌던 거죠. 예. 사실 이 지금 이 60항쟁 기념식은 그동안은 서울 광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실 뭐 서울 광장에서 60항쟁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예.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1월 17일 날 박종청 열사가 그러니까 지금 대공부실 그러니까 경찰청 대공분실에 이 지금 끌려가서 거기서 물고문하고 그 사건이 사실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을 했고 이 부분들이 촉발자가 됐던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상당히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좀 더 이걸 갖다가 그냥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 딛고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남영동 분실을 이번에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정부가 다시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직 완전히 탈바꿈하지는 않았지만 그 예정지에서 이 지금 기념식을 함으로써 어두웠던 역사를 좀 더 발전적으로 성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의미를 띠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일상적으로 쓰고 또 선거도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33년 전에 60항쟁이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걸 돌이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앞서도 자막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예우부터 제대로 하자라는 목소리들이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훈장 수여도 그렇지만 민감용 경찰청장이 직접 유족들을 찾아서 이렇게 인사 사과를 하는 모습도 사실 올해 처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야 돼요. 예. 국가 권력이 자행한 그 민주화 운동도 그렇고 말이죠. 박종철 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네. 국가 권력이 죽인 거예요.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가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기득권 세력들의 그 집권, 이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압살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는 공식적으로 사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인식들이 너무 지금 무뎌져 있는 거죠. 국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정당화됐고 거기에 그 포괄적인 기재가 국가보안법이었고 요즘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사라졌는데 네. 그 민감용 경찰청장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경찰의 총수로서 큰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그동안 국가가 저질렀던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저질렀던 그러한 잔인한 폭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지금 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과거에 더 지나간 것으로 올라간 얘기면 제주 4.3 항쟁도 그렇고 모든 걸 우리는 반란이고 좌익 세력의 어떤 준동이고 이른바 빨갱이들의 어떤 쿠데타로 보고 있는 쿠데타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왜곡된 겁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GDP가 12권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그 덩치에 비해서는요 아직도 우리가 머리가 왜소한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인식이 됐다 하더라도 정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서로 다른 걸 인정하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도 저런 것들에 대한 미사여구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진보정이건 보수정이건 정말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보수는 진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진보도 보수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다른 걸 인정하는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 체화되고 내재화되는 건데 내면화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듯하게 하는데 정말 실생활 정치에 가서는 전혀 민주주의가 아닌 모습들 지금 국회에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저는 그래서 국회 얘기가 좀 다른 얘기인데 정치인들이 60항쟁 33주년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라서 저기 나온 조영래 변호사 부인도 아까 나오던데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물론 이제 여기 다 거기에 관여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정치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예.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예. 존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거죠. 예. 뭐 관련해서 뭐 얘기를 이어가자 보면은 이한열 열사와 함께 뛰었던 당시 이제 운동권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기성세대를 넘어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주력 세력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80년대 학번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 당시 뭐 지금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우상호 당시 총학생회장이 지금 뭐 여당이 중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당시 그 고려대학교 학생회장이었던 이인영 의원은 바로 직전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를 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를 지금 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주도 세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다른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소위 말해서 운동권의 그런 여러 가지 경력들을 정치적 훈장처럼 삼아서 일종의 기득권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예. 날카로운 비판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또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건 그만큼 이분들이 이 과거 80년대의 민주화 그리고 그 뒤에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의 민주주의 제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일각의 비판을 완전히 또 우리는 도외시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결국 해야 될 것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든 이 제도화 완전화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가 일상화되는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제 386에서 586으로 변한 이 운동권 세대의 정치인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상화 생활화를 위해서 뭔가 법과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고 문화를 뿌리내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앞장서는 그것이 저는 주어진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그 다음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네, 지금까지 차재환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최창열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